안녕하세요. 민지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3번에 걸쳐서 송미인곡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송미인곡까지 우리 처음에 해석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정리를 바탕으로 구조 정리하면서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맥락과 관련해서까지 한번 어떤 시대적 배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었어요. 자,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가사라는 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살짝 같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할 활동은 우리 수행평가로 여러분들이 가사를 직접 한 편 작성하는 수행평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학습지를 제공하면은 개요를 한번 써보는 걸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 오고 나면은 실제로 그 가사 쓰는 활동을 할 거예요. 미리 공지를 해줄 거니까 오늘은 일단 개요를 한번 짜보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가사를 창작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면은 우리 내용의 측면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냐면은 자신의 경험을 주로 좀 담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작할 가사에 쓰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좀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주제를 먼저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주제로 할지, 중심 소재는 무엇으로 할지, 주로 어떤 경험의 내용들을 담을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내용적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그리고 내가 주로 느끼는 정서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도 보면은 나의 시에서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정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 여러분의 경험이 그리고는 정서가 잘 드러나고 있게끔 이렇게 처음에 1, 2번을 좀 한번 계획을 해보면 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감정과 창작 의도를 바탕으로 개요를 짜보는 활동을 할 건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쓰는 갈래의 양식이 가사기 때문에 가사의 형식적 특성에 잘 맞춰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채점 기준표 여기 3번을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삶의 경험과 느낌이 구체적으로 잘 형상화되어 있는가? 요거 내용적 측면을 바탕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의 경험이 잘 형상화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자기가 겪은 경험, 일화 이런 것들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진솔한 감정과 느낌이 좀 살아있도록 진부하지 않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산만하지 않게 우리가 주제라는 건 한 글에 딱 하나여야 되잖아. 좀 압축적이고 응축적으로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게 좀 써주면은 내용적 측면의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표현적 측면의 평가 요소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표현법을 좀 다양하게 써서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산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좀 압축적이고 약간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송미인곡처럼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묘사가 시의 내용과 어울리도록 좀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 비유, 상징, 심상, 운율, 뭐 서리법, 뭐 열거법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 있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거를 적어도 3개 이상은 작품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표현 측면에서 평가 요소예요. 자, 세 번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사, 그러니까 전격 가사라는 거는 전형적인 가사 형식을 뜻해요. 그거의 형식에 맞게 시를 썼나. 이거 갈래가 가사기 때문에 가사의 형식을 꼭 지켜줘야 합니다. 자, 보면은 가사의 형식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보가 4음보여야 돼요. 보면 3, 4조, 4, 4조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살짝 했었는데 요거의 율격의 가사 형식을 지켜야 되고요. 마지막 행의 종장 형식 우리 시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요거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송미인곡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배웠던 내용이 여기 보면은 색깔을 좀 튀는 걸로 이걸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했었지. 우리 음보라는 거는 한 호흡의 단위라고 했어요. 한 호흡의 단위.
그래서 대체로 딱 정확하게는 아닌데 대체로 우리가 띄어쓰기랑 좀 비슷하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내가 막 연달아서 너는 밥을 먹었니? 어제 어디 갔었니? 이렇게 준달아 얘기를 하지 않죠. 너는 어제 뭐 먹었어? 밥 먹었어? 이렇게 약간 호흡을 이렇게 좀 조절하면서 얘기하는데 시도 마찬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한뎌이고 천상 배곡경을 어띠하야 리별하고 해 다져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고 요런 식으로 한 행마다 우리가 4개의 덩어리로 끊어 읽을 수 있어요. 요런 걸 우리가 사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에서 다 이렇게 사음보로 끊어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음보라고 할 때 쌤이 뒤에 3, 4조 4, 4조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보통 무슨 말이냐면은 4개의 덩어리 중에서 우리가 2개의 덩어리씩을 봤을 때 보통은 3글자, 4글자 아니면 4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이런 식으로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3글자, 4글자 혹은 4글자, 4글자 쌤 여기 2글자인데요? 여기도 2글자예요. 그리고 여기 3글자, 3글자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반드시 지킬 수는 없어요. 이건 말놀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씩 변형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음보를 행마다 좀 지켜야 되는 게 바로 가사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조랑 가사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어? 시조는 굉장히 응축적으로 3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딱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이고 정제되어 있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 사람이 조금 더 썰을 풀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길게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 내가 3줄로는 내 마음이 도저히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형식이 바로 가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도 이 사람이 마음에 맺힌 게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하고 싶었겠어.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걸 우리가 가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조보다는 훨씬 길다라고 하면 돼요. 그 사음보의 행마다 걸 지켜서 이렇게 좀 길어져 주세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여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했었죠. 마지막에 여기가 시조의 종장이랑 똑같아요. 시조 종장과 똑같이 반드시 여기도 각시님 다리아카니와 구준비나 되쇼서 이렇게 사음보죠. 근데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글자를 꼭 지켜줘야 된다. 이게 시조의 형식, 종장의 형식이었죠. 자, 그리고 얘들아 보통 앞에서 여기서 3글자 반드시 이렇게 딱 한정지어졌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적으로 많은 수도 아니고 딱 3글자라고 쪼아줬으니까 여기를 쪼아줬으니까 약간은 뒤를 풀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종장의 첫 음보는 딱 3글자면 두 번째 음보는 약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5글자나 6글자가 많아요. 5글자나 6글자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 쪼우고 풀고라고 해서 약간 리듬감을 살려주는, 그리고는 약간 내용적으로도 이렇게 약간 여유를 두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한데요. 그래서 보통 시조의 종장처럼 마지막에는 3, 5, 4, 3 글자 수를 뜻해요. 혹은 3, 5, 4, 4의 글자 수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긴 3글자, 여긴 조금 풀어서 5글자, 그리고 보통 3, 4조, 4, 4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아까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격 가사 3번 보세요. 형식을 꼭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3음보에 율격의 가사를 쓰고요. 그리고 중간 좀 길어지면서 행이 계속 늘리다가 마지막 행은 종장의 형식, 그러니까 시조의 종장 형식처럼 3, 5, 4, 3 요거를 지켜서 써야 된다라는 게 3번째 형식의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대화체, 송민곡의 대화체를 배웠으니까 대화체의 시상 전개 방식을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송민곡 같이 대화체의 시상 전개 방식,
대화체라면 최소 2명이어야겠죠. 너무 많으면 좀 어수선해지니까. 그래서 서로 인물이 이렇게 내용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송민곡도 서사, 본사, 결사라고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화 속에서 그냥 마냥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의 흐름, 처음, 중간, 끝이 작가의 의도대로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시상을 전개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조건은 한 편의 완결된 작품으로 완성을 해야겠죠? 중간에 끊기거나 이렇게 끝난다고? 약간 이러면서 이제 작품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너무 짧아서 감정 정서 표현과 전달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 조건 있죠? 최소 30행 이상은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군더더기 의미 없는 시행 배열 또 30행이라니까 계속 의미 없는 말 반복해서 쓸데없이 군더더기를 많이 지루한 반복이 없는지 이건 주의해 두고요. 너무 평이해서 인상적인 부분도 감동적인 부분도 없는 그냥 한 편에 그냥 글자만 채워놓은 그런 시가 되지, 적어도 이건 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20점 만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 기준이 되니까 우리가 직접 작성은 만나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개요까지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요거를 출력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출력해서 작성하고요. 만약에 출력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1번, 2번 그리고 뒤에 여기 개요 쓰는 요 부분을 여러분 노트에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을 우리 만나서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을 충분히 짜내서 한 편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준비만 좀 해두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